말 많은 기자들이 요즘 핫한 이슈를 짚어보는 뒷담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소식은 주식 투자자분이시라면 또 요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해외 증시에 관한 소식인데 어떤 나라이실지 가늠이 되시나요? 국장에만 투자를 해서 원래 미국 증시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최근에 또 일본 증시가 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시 전성기를 좀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생소하시죠? 네, 일본 증시에 일본. 대해서. 최근에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사실 33년 전이면 진짜 과거의 영광을 좀 다시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1990년대 초반의 증시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일본 증시가 상승하게 된 요인은 어떤 게 있었고 증권가는 또 하반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오늘 기준 31,328.16에 마감을 했는데 이게 바로 1990년대 초반 수준입니다. 2000년대 초반 당시에 니케이 지수가 10,000 이하로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초와 비교해도 지금 니케이 지수가 20% 가까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왜 일본 증시가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증권가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상향이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사실상 제거가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가 최근 6개월 만에 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기도 하는 만큼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저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엔저면 이제 자국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쵸, 맞죠. 엔화가 좀 떨어지니까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통상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합니다. 또 미시적으로 보면은 도쿄 증권거래소가 지난 4월 PBR이 1 이하인 상장사들에게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무슨 의미죠? 이게 일본 증시에 대한 재평가 배경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데 PBR이 기업의 자산 가치를 의미합니다. 회사 청산 시 주주가 이 배당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산의 가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 PBR이 낮다고 평가되는 것은 좀 기업이 저평가됐다고 하면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지난해 일본 회계 연도 기준으로 일본 기업 자사주 매입 총액이 9조 엔 규모가 됐는데 이게 16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해요. 최근에 미쓰이와 히타치라고 좀 미쓰이 그룹이랑 히타치는 일본 내에서도 상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에 좀 속하는데 이 기업들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좀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일본 상장사들의 주주 환원책들 이런 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일본 좀 배당 투자를 원하시거나 좀 일본 투자에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그 동아시아 전략을 일본의 아시아 반도체 허브를 좀 설치하는 것을 전략으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군사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핵심인데 미국은 대만과 한국에 사실상 반도체 시설 뭐 생산하는 것을 다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군사력이 만약에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을 위협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시설이 사실상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좀 자국 내에도 반도체 산업 그 투자 시설을 설치해달라. 일본을 아시아 반도체 기지로 삼는 전략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 언제 들어가야 돼요? 일본 증시? 사실상 투자의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건 알지만 그래도 네. 조언을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래도 지금 이미 너무 고평가돼 있다. 이미 버블 시대 그 영광 정도에까지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증권가는 하반기까지는 전망이 좀 밝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하지만 지수 전체를 놓고 좀 추종하기보다는 이런 업종별로 좀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유효하다는 전략입니다. 상사주? 아닙니다. 상사주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최근에 정상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 유입이 좀 기대가 되니까 필수 소비재 아니면 산업재 이런 IT 기업들 이런 거를 유심히 보라는 것이 업계의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 기업이 될 수 있겠죠.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 리포트를 보면 아지노모토나 메이지홀딩스 뭐 이런 식품 업체들이 좀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해요. 그래요? 이번 4, 5월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 업체 중에서는 패스트 리테일링이나 오리엔탈 랜드 뭐 이런 호텔 관련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도 좀 이익 전망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재와 IT 중에서는 다이킹 공업이나 도쿄 일렉트론 이런 산업재 기업이나 IT 기업 이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 증시 되게 생소해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국내 증시 투자하듯이 MTS나 HTS 들어가셔서 자국 통화를 환전하셔서 그냥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단일 종목을 투자할 시 100주 단위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아, 왜죠? 그냥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10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해도 1,000만 원을 내셔야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증시는 좀 ETF 위주로 좀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본 증시에 상장된 ETF는 10주 단위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주는 좀 괜찮지 않으십니까? 100주보단 낫죠. 그렇죠. 그래도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나 일본 증시 알고 싶지도 않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투자자분들은 일본 증시를 이제 지수를 추정하거나 일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에 이미 상장된 ETF를 사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봤더니 일본 대표 지수인 니케이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낸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한투운용 이런 운용사들이 지금 ETF를 출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쪽으로 투자를 해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주의하실 게 일본 주식 장시간인데 여기는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12시부터 1시? 네. 12시부터 1시 아니라 여긴 11시부터 12시 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은 쉬기 때문에 9시부터 11시 반 그리고 12시 반부터 3시까지 이제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30분 일찍 마감하는 거니까 좀 주의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일본 증시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제가 얘기한 거 듣고 투자할 의향이 생기셨나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투자할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성공입니다. 약간 일본 증시에 대한 흥미를 좀 유발했으면 했는데 네. 제가 준비한 증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유통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유통에 요즘 핫한 소식 전해주시죠. 버거킹이 지난달에 이제 신상 버거를 하나 냈는데 이 버거가 좀 인상적이어갖고 직접 저희 제작진분이 공수를 해왔습니다. 와. 신상 굉장입니다. 이게 10,000원짜리 맞습니까? 이 제품명 플레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쿼트로, 맥시멈, 미트, 포커스드, 어메이징, 얼티밋, 그릴드, 패티, 오브 더, 비기스트, 포, 슈퍼, 미트, 프릭입니다. 버거 이름이. 이거 하나가요? 네. 이 하나의 이름입니까 지금? 네, 하나예요. 근데 이게 주목받는 이유는 비단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가격인데 지금 보시죠. 감자튀김, 콜라, 버거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일 것 같으세요? 솔직히 후하게 드려도 7,800원? 7,800원? 7,800원이면 이거 버거 하나가 7,800원 그냥 넘는데? 7,800원 3개니까 패티 3개니까 제가 진짜 선심 써서 패티 4개. 4개예요? 네, 패티 4개 들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영수증 한번 보시겠어요? 영수증에 19,2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버거, 콜라, 감자튀김 해갖고 이게 19,200원입니다. 배달료 포함입니까? 배달 아니에요. 포장해놨는데 이렇게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버거들이 사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국내에 자주 아는 프랜차이즈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조금 지난달에 기사가 많이 나왔던 버거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저 알아요. 뭐죠? 고든 램지 버거. 내가 말해버렸는데. 지금 제가 딱 생각나는데. 이건 땡. 이거 안 돼요. 고든 램지 버거. 제가 말했습니다. 고든 램지 버거인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고든 램지 버거는 사실 작년에 열었고 지난 3월 달에 연 거는 고든 램지 스트리트 버거예요. 뭔 차이냐? 고든 램지 버거는 비싸. 고든 램지 스트리트 버거는 그거보다 좀 캐주얼한 버전이라고 해갖고 좀 더 싸. 대충 가격 비교를 하자면 고든 램지 버거는 대표 메뉴 단품 가격이 한 31,000원에서 33,000원 정도 돼요. 와. 버거 하나가. 고든 램지 스트리트 버거는 그래도 한 4,800원에서 한 19,800원 요 정도 범위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도 사실 고든 램지 버거에 비하면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긴 그치. 하는데 그래도 안 사용할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도 사실 조금 비싸요. 기자님은 드셔보셨어요? 초청을 해갖고 저는 가서 먹었는데 JFC 버거라고 안에 이제 치킨 패티가 들어간 버거를 먹었어요. 이게 하나에 보니까 한 14,800원이더라고요, 단품이. 여기 특징이 뭐였냐면
양념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약간 미국 스타일. 네, 근데 그런 맛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타겟팅했다라고 업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든 램지 버거가 한국이랑 영국이랑은 또 가격이 다른가요? 네, 조금 달라요. 그 고든 램지 코리아 여기 입장을 설명해 줬는데 고든 램지의 그 헬스 키친과 포레스트 버거는 각각 이제 단품 가격으로 31,000원이랑 33,000원인데 영국에서는 25파운드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25파운드면은 지금 가격으로는 48,60원이에요. 더 비싸네요. 네, 사실 여기 들어올 때 조금 뭐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왔다, 조금 싸게 했다라고 업체에서는 사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계에서는 왜 이 프리미엄 버거를 내고 있냐?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햄버거 시장 전반적으로 이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가성비 있는 햄버거뿐만 아니라 이제 수제 버거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양분되고 있다 보고 있어요. 가성비 있는 버거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싸고 프리미엄 버거 이렇게 투 트랙으로 양분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도 좀 바뀌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버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 버거 시장 관련해서는 수치를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국내 버거 전문점의 연간 거래액이 2017년에는 2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는 3조 9천억 원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꽤 늘었네요. 2026년에는 4조 2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해서 버거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계속 보고 있어요. 이유는 젊은 세대가 많이 찾았던 이 버거 전문점이 이 연령층이 좀 확장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40대, 50대, 60대, 중장년층도 이제 많이 가서 혼자들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햄버거 시장 전반적으로 커지니까 그래서 프리미엄도 많이 나오고 있다. 네, 그게 이제 업계에서 분석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핫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안녕.